네,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는 이제 카본 동소체들 중에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동소체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카본 동소체의 그 동소체 중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 외에 플러렌, 그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에 그래핀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종류들 중에서는 플로렌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플로렌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플러렌은 흑연, 다이아몬드 이후에 가장 그 카본 동소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견되어진 물질입니다. 시기는 1985년에 헤럴드 크로토, 리처드 스몰리, 로버트 컬이라는 이제 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먼저 보시면 카본 60개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진 공 모양의 마치 축구공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이 물질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그 조형물, 어, 그 건축가 버민스트 플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이제 근사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 조형물이 마치 이분들이 이제 발견한 이 구조와 마치 흡사해서 그 조형물을 만든 건축가 그 플러의 이름을 따서 이 구조를, 이 물질을 플러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사진은 1967년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 박람회 때 그 기사화됐던 이제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건축가 플러라고 하는 이제 분이고 뒤에 보여지는 이 조형물이 그 당시 이제 박람회장에 이제 설치가 된 이제 커다란 둥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형물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플로렌은 이제 그 발견한 그 분들이 이 조형물의 그 모습과 자신들이 이제 그 발견한 모습이 비슷해서 이 건축학자 이름을 땄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이제 이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뭐 카본의 수가 70개, 그 다음에 뭐 82개, 120개 이런 이제 종류가 다양한 플로렌 공 모양의 이제 플로렌 구조물이 또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본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원소가 이렇게 첨가가 된 이런 이제 물질도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제 모습의 플로렌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은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볼 수 있겠는데, 카본 이제 60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면 육각형 20개, 그 다음에 오각형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이아몬드와 흑연에서 봤던 것처럼 결합 상태를 잠깐 보시면 가운데 그 중심 카본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에서 다른 카본 원자와 결합하는 그런 이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연의 구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한 원자의 수가 3개,
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 텅 빈 구조, 마치 이제 공처럼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밀도가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임새 부분을 보면요. 이 플로렌을 사용을 해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플로렌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을 치장하는 예쁜 보석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곤 있지만 산업 재료, 즉 절단, 자르는 절단 재료로 소재로 인공 다이아몬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도도 좋고 열 전도율이 너무나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참고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출발이 되겠네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처음으로 합성된 시기입니다. 1953년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처음으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는 흑연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인 그런 조건에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가로 안에 보여진 것처럼 아주 높은 온도, 그리고 아주 높은 압력에서 이와 같은 이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이제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조건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조건이죠. 이와 같은 이제 조건을 진행하면서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물론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싼 그런 이제 다이아몬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화학 기상 증착법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자면 메탄 기체를 3000도씨 상태로 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메탄 기체를 만들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은 다이아몬드 씨앗을 넣어서 메탄 기체를 이루고 있는 카본, 탄소 원자가 이 다이아몬드 씨앗하고 결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점차 자라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 결정 구조를 형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제 키워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업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는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와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아주 저렴한 값으로,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플러렌은 내부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약 성분을 넣어서 필요한 이제 특정 기관에 도달하게끔 하는 캡슐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플로렌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태양 전지의 소재로서 재료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태양 전지는 무기 태양 전지, 그 다음에 유기 태양 전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유기 태양 전지의 N형 재료로, 그러니까 전자를 주게 하는 이제 그 재료로 N형 재료로 이 플로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독으로 플로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여지는 이제 그림에서처럼 플로렌 유도체를 만들어서, 즉 플로렌에다가
이렇게 길을 붙여서 필요한 길을 붙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 전자를 주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체로 만들어서 전지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탄소 나노 튜브인데요. 어, 탄소 나노 튜브는 여기 풀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CN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발견은 1991년에 일본 이지마 스미오 교수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지금 이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모양식으로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균일하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관 모양의 그 통형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이 수백 나노미터 또는 그 이상으로 긴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단일 그 벽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처럼 이중벽을 더블 월드 이중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CNT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세 개의 벽을 또는 그 이상의 벽을 가진 그런 이제 CNT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CNT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CNT도 마찬가지 중심 카본 원자에서 첫 번째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서 다른 카본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연과 같은 구조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CNT의 특성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카본 원자가 세 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각형 벌집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형 모양을 가진 그물을, 그러니까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그물 형태를 한쪽 방향으로 원통형으로 둥글게 말면 바로 이제 그게 CNT의 기본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물을 어떤 각도로 마느냐에 따라서 튜브의 또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또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전기 전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열 전도율이 얼마나 또 우수한지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구리와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구리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그런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CNT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처럼 지름이 1나노미터의 아주 그 가느다란 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머리카락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가느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밧줄처럼 다발로 묶으면 인장력이 강철보다도 100배 이상 강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CNT의 성질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먼저
여기 물리적 성질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철보다 100배 이상의 인장력이 높아서 세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CNT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물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잘 휘어지고 가볍기 때문에 여기 수업 자료기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고급 스포츠 상품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야구 방망이, 골프채, 또 자전거 이런 이제 고급 스포츠 상품에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적 특성을 보시면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CNT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지하면 두 극이 이렇게 그 그림에서처럼 필요한데요. 에노드, 캐소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하면 이제 에노드 쪽에 카본, 흑연, 그 다음에 캐소드 쪽에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튬 이온이 이제 가운데 전해질 물질을 이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기를 발생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에노드 쪽에다가 그 흑연만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CNT를 혼합해서 구조를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키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전기 전도성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리튬 이온의 그 이동도,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빨리 자리를 뜨고 다시 자리를 잡는 이런 이제 리튬 이온의 이동도,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자리를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에노드 쪽에 카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CNT를 혼합해서 구조를 변형을 시키면 기존의 배터리보다 그 전기 그 배터리로서의 성능이 좀 더 향상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형화는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CNT를 이렇게 배터리에다가도 이제 성능을 보다 개선시키는 부분에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서도 매우 강하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한 그런 이제 소재인데요. 뭐 초강력 섬유나 열과 마찰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표면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강철보다도 훨씬 가벼우면서 강한 섬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 보시면 아까 플로렌처럼 이 CNT도 안에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빈 공간에다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그 성분, 약품 이런 것들을 넣고 또 필요할 때 뺏어 쓰는 그런 이제 기술을 기술 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관련된 예로 CNT를 탄소 나노튜브를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서부터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뭐 수소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그 정부도 이제 지난 정부의 이 수소 경제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번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경제화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소 경제화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물질 자체가 이제 수소인데 이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그 생산되어진 만들어진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저장하는 일이 현재 그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수소는 상온, 일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아주 낮고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운반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장하고 운반하는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수소 경제가 실현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아주 잘 사용했던 편리하게 사용했던 석유처럼 다루기 편하고 또 안전하고 경제적인 그런 이제 저장 기술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350에서 700 기압에 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제 그 수소 경제화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생산되어지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대다수가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수소차가 전지차가 아주 멀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료가 되는 이제 수소 기체를 지금보다 더 많은 양으로 그 저장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보다 더 그러니까 수소를 보다 더 작고 가벼운 용기에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장 용기 개발이 지금 필요한 이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수소를 대량으로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현재 탄소 나노튜브가 다공성 나노 물질, 우리가 이제 MOF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물질을 사용해서 수소를 저장하려는 그런 연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나노튜브 또 MOF도 마찬가지 수소를 안쪽에다가 이제 수소를 저장하려는 이제 연구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쪽에다가 수소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필요한 것에서 이제 수소 기체를 열을 가해서 탈자시켜서 이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연구가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그 나노튜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탄소 나노튜브는 현재까지 발견되어진 물질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 강철의 그 철의 한 100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주 센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CNT가 그 화면에 보여지는 이제 내용에서처럼 그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유력한 후보로 이 소재가 CNT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이 탄소 나노튜브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실현하려는 그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핀 다음 영상은 그래핀 이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